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똑바로 살라고 하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결혼한 지 1년 좀 안 된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시댁과 연 끊은 며느리예요. 제가 1년 가까이 왜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서 살았는지 제 자신이 한심해 보이기만 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댁과 연 끊게 돼서 마음이 편하긴 해요. 한동안은 시원한 마음을 즐겨보려고 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참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만날 때마다 오느라 고생했다는 말을 먼저 하셨고 항상 웃는 낯으로 저를 대해주셨거든요. 무리한 요구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근데 그 미소는 가면이었다는 걸 결혼하자마자 알게 되었어요. 신행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는 그때 바로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버리더군요.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엄숙해지더니 갑자기 종이 한 장을 꺼내시고는 시댁 제사 일정을 읽어주셨습니다. 그 종이에는 시댁 제사 스케줄이 적혀 있는 거였죠. 제사가 1년에 몇 번이고 누구의 제사가 어느 날이고 제삿날에는 무조건 회사를 빠지고 아침 일찍 시댁으로 와야 한다는 말까지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회사에 연차를 쓰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무조건적으로 회사보다는 시댁 제사가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이건 사기 결혼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결혼 전에 이 얘기를 들었다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여지라도 있잖아요. 결혼 전에는 전혀 그런 말씀 없다가 결혼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니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사가 있으면 그 며칠 전부터 장을 봐서 시댁에 가져다 놓고 조금씩 제사 음식 재료를 손질해 놓으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시면서 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왜 굳이 제가 장까지 받아가 제사 준비를 다 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며느리가 들어와서 며느리에게 초반에는 빡세게 가르쳐주고 후에 좀 편하게 해주려고 이러시는 건가 하고 이해하려 해봐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들이 능력이 안 돼서 며느리가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어머니가 미안해서라도 혼자 제사 준비를 다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제사 일정과 제가 수행해야 할 미션을 쭉 말씀하시더니 이게 다 초상님 덕 보게 되는 일이니까 한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굳은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중에 남편은 멀뚱멀뚱 앉아있을 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제사 얘기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얘기하셨어요. 며느리에게 당부할 말 있으면 하시라고 하시더니 시아버지는 며느리랑 친해지려면 매일 통화를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힌 와중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가 맨날 전화하면 귀찮긴 하겠지만 친해지려면 어쩔 수 없지 뭐. 네 아버지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이거였습니다. 제사 통보도 기가 막혔지만 시아버지의 안부전화 압박까지 더해져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오전 내내 업무 보다가 밥 먹고 좀 멍하니 있으면서 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 시간에도 자주 전화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퇴근하면 퇴근했다고 보고까지 하라니 이건 무슨 폭탄 선언이 이렇게 여러 가지인가 하는 생각에 저는 얼떨떨할 뿐 뇌가 정지돼 있었죠. 만약 제가 남편이었다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따졌을 것 같은데 남편은 그저 옆에서 아무 말도 없이 앉아있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어요. 제사 얘기도 그렇고 매일 전화를 몇 번씩 하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했더니 남편은 그냥 좋게 생각해.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이러더군요. 신혼여행 돌아온 날 머릿속에 이혼을 떠올렸던 분 계신가요? 따지고 보면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이혼은 아니죠. 결혼식은 했으니까 이혼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저는 그때 이혼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시부모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처음부터 싫다고 거부해버릴 걸 그랬다는 후회를 했죠. 제가 몇 번 시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것을 잊고 넘어갔더니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신우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자기 부모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사신 분들인데 며느리가 잘해야지 안부 전화 그까짓 거 하기가 그렇게 어렵냐는 것이었어요.
한 직장 오래 다녀서 퇴직 후에 연금 받으시는 아버님과 평생 전업주부로 큰 풍파 없이 사신 어머님이 남들에 비해 대체 어떤 특별한 고생을 하셨다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됐거든요. 고생을 하셨다 한들 그걸 며느리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건지 이것도 저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또 자기 부모님이 워낙 사람 좋고 숫기가 없는 분들이니까 며느리인 제가 먼저 다가가고 찾아뵙고 해야 한다면서 집안 분위기는 제가 하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신우와 통화를 하는 내내 저는 너무 황당해서 별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신우와 통화한 내용을 말했더니 남편은 자기 여동생이 어른스러워졌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 있죠? 이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구한 것을 많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고 남편과 제 직장이 시댁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었는데요. 부모님 도움 없이 집값, 혼수, 결혼 비용까지 거의 반반 부담해서 당당하게 마련한 우리만의 보금자리였어요. 가까이 사니까 얼굴 자주 보고 좋지 않니? 라고 하며 나름 인자하게 웃으시던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시부모님을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해야 하고 시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말하기 전에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존경할 수가 있나요?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기만 하죠. 제가 부담스러워서 시댁에 가는 것을 좀 꺼려하니까 시댁에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편한 옷 입고 소파에 좀 앉으려 하면 오늘 저녁에 잠깐 들러라. 반찬 해놨으니 가지러 와라. 이런 연락이 오고요. 가기 싫은 내색이라도 하면 5분 거리인데 그것도 못 오냐며 서운해하시니 남편은 또 난처한 표정으로 얼른 다녀오고 말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정작 저는 퇴근 후에도 퇴근하지 못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중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완전히 질려버린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잊지도 않은 기념일을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창의력 때문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명절이나 생신 때나 모였을 사람들이 제가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슨 기념일 제조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주말에 좀 쉬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님이 어디 면접을 보셨는데 그날이 시험 본 날이니까 다 모여서 밥을 먹어야 한대요. 합격 발표 날도 아니고 그냥 면접을 본 날이요. 이런 사소한 일이 있는 날을 기념일로 만들 정도면 저희 시댁이 어땠는지 대충 아시겠죠? 작년 12월 31일에는 시부모님이 부부동반 모임이 있어서 저희끼리 오붓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약속이 취소되었다면서 저녁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오늘 같은 날 가족끼리 모여야지 어쩔 수 있니? 누가 들으면 시어머니가 귀찮지만 저희를 만나주는 것처럼 들렸을 것 같네요. 결국 저희는 그날 시댁에 가서 밥 먹고 귤 까먹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남편은 우리 엄마 아빠가 너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거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있고 정말 저는 그때 곧 폭발할 것 같은 폭탄을 마음속에 넣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한계치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아분열이 일어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댁에 가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대화를 해도 시댁 식구들끼리만 알고 있는 주제로 대화를 했으니까 제가 끼어들어 같이 대화할 수도 없잖아요. 말없이 있으면 신우는 언니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말 좀 해. 이랬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고 있으면 남편 잘 챙기라는 말을 10번 이상 반복해서 들어야 했어요. 남편이 아기인가요? 제가 뭘 챙겨야 한다는 건지 저는 거기서 대꾸했다가는 말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기계처럼 대답만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저는 친한 친구에게만 하소연을 하곤 했습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었어요. 저는 저에게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우는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남편 잘 챙겨라, 시댁이 우선이다 하시던 시부모님의 말씀과는 달리 신우는 시댁에서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시댁에는 거의 발길을 끊고 살고 있다는 걸 결혼하고 몇 달 지나니 알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지난 설에 신우는 자기 시댁에는 안 가고 자기 친정인 저희 시댁으로 홀랑 넘어와 있었어요. 그때 신우네 식구들까지 챙겨야 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편이 저와 함께 일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남편을 주방에서 빼내가기 바빴죠. 그런 와중에 신우는 자기 친정에 왔다고 틈만 나면 엄마 배고파를 시전했습니다.
말이 엄마에게 말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손가락 하나 까딱 하나요. 제가 다 해야 했죠. 남편과 시아버지, 신우 남편까지 그 집안 사람들은 거실에서 놀고 먹으며 하하호호 웃고 있는데 저만 부엌에서 일하고 있으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나 싶었죠. 본인도 누군가의 며느리이면서 자기 시댁은 무시하고 친정에 와서 올케인 저를 일꾼 보듯 보는 신우가 참 얄미워 보였고, 그래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얄밉다는 말들도 이래서 나왔나 보다 싶기도 했습니다. 신우의 그 해맑은 표정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설 연휴 끝나고 2주 정도 후에 시댁 제사가 있었는데요. 근데 시아버지가 예전 직장 동료들하고 여행을 다녀오신다고 하더군요. 그런 얘기를 하더니 시어머니는 이번 제사는 설에 차례를 지냈고 하니까 넘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좋아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설에 본인 친정 식구들을 못 봤으니 큰 외삼촌 댁에 다녀와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시어머니는 너네도 가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 친정에 가는데 왜 며느리를 대동하고 가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외삼촌 댁이 멀기나 하면 말도 안 하는데 외삼촌 댁은 버스 한 번 타면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거든요. 퇴근하고 시댁에 잠깐 남편이랑 들렀는데 신우도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번 주말에는 외삼촌 댁에 갈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군요. 근데 저는 너무 짜증이 난 상태라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 친정 가시면 저는 제 친정 갈게요. 이렇게 말했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너무 긴장된 상태였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겠다는 건 어느 나라 법이냐?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주말에 자기 쉬고 싶은 대로 쉬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요? 또 저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당황해서 입을 벌리고 계신 어머니와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신우가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얄미운 신우를 보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들었죠? 부모님 욕먹이기 싫으면 아가씨도 이제 정신 차려요. 명절에도 시댁에 안 가는 게 말이나 돼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심해부도 옆에 있으니 신우가 저에게 별말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이 집안 며느리인데 제사를 그냥 넘어가고 친정에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집에서 제사 지낼 준비나 하세요. 저는 제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제사 지내는 거나 외삼촌 댁에 가는 거나 뭐 다를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판사판 막 던지고 있는 거죠. 아가씨는 못 배워 먹어서 시댁에 안 가니까 제사나 도와줘요. 어머님이랑 둘이서 제사 준비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네가 이딴 식으로 하고도 무사할 것 같냐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사할 것 같냐고요? 이게 무슨 협박인가요? 무사할 것 같냐고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무서워서 이혼해야겠어요?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는데 그냥 갈라서면 되죠 뭐. 저 갈게요. 이러고 저는 그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뒤따라온 남편과 집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사니까 우리 갈라서던지 시댁이랑 연 끊고 살던지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미안하다고 하면서 시댁이랑 연 끊고 살자고 하더군요. 앞으로 계속 지켜볼 건데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하는 게 보이면 저는 바로 갈라설 것이라고 말했고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다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으니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제 말한 대로 시댁이 정상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전 안 가요. 이 말만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저는 괜한 불안감과 압박감이 사라지니까 늘 답답하던 가슴이 편안해지더군요. 남편은 가끔 퇴근 후에나 주말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좀 시달리는데 저는 가끔 옆에서 아직 어머니가 정신 못 차렸네. 아가씨부터 지네 시댁이나 찾아가서 그동안 잘못한 거 싹싹 빌라고 해. 이런 식으로 말했죠. 시어머니한테도 다 들리겠죠? 남편도 제가 옆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자기도 시어머니의 기세를 좀 꺾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나요? 이제는 시댁에 끌려다닐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남편도 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더 지켜보고 아이를 가지려고 해요. 확신이 들면 아이를 갖고 아이 출생 신고할 때 혼인 신고도 하려고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 괴롭힌 거 녹취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남편이 조금만 수상해 보여도 저는 그 증거들 가지고 위자료 받고 바로 헤어지려고 합니다.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면 못된 사람이라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내로남불까지 겹치면 진짜 못 참죠. 내로남불은 멍청한 사람이거나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거나 자기는 특별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내로남불을 좀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 둘 중 하나일 테니까요. 이런 사람과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요. 처음부터 선을 그었으면 좋겠지만 새댁이 그게 쉽지는 않죠. 이제라도 결단 내린 스니님이 잘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